소쿨 극장 세상의 모든 사연 엄마의 남자친구입니다. 우리 엄마는 56세 되던 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 넷, 딸 하나, 5남매인데 제가 유일한 고명딸이자 막내입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고 세간이고 다 버리고 빚쟁이를 피해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제가 부모님 모르게 이혼했다는 소식까지 듣자 아버지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는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6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자식들만 쳐다보며 사셨던 엄마는 혼이 반쯤 나간 상태가 되어 금방 초라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거지꼴이 된 큰오빠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설게 울더니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다 하겠다고 엄마와 우리 형제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엄마를 빼고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착해 빠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과 행동이 일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큰아들한테 매일 속고도 큰오빠의 말을 늘 믿었습니다. 속을 줄 알고도 믿어준 건지도 모릅니다. 큰오빠가 나타날 거로 생각하고 숨어서 기다렸던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던지 빚쟁이들이 나타나서는 아우성을 쳤습니다. 장례식장은 금방 난장판이 됐고 멱살을 잡혀 경찰서에 끌려갈 형편이 되자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섰습니다.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의 빚을 갚겠다고 각서 비슷한 것을 엄마가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난리였습니다. 집이 꽤 규모가 있어서 값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갔으면 갔지. 명근이를 감옥에 가게는 하지 않겠다. 명근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가 집을 팔아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일에 다른 자식들은 끼어들어 딴소리하지 마라. 명근은 큰오빠 이름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아들 셋이 한편이 되어서는 엄마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큰아들이 좋으면 큰아들하고만 사세요. 어머니가 밥을 굶어도 저희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엄마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밥 얻어먹으러 가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 재물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는지 살면서 오빠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엄마야 큰아들이 불쌍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오빠는 먹고 살 만한 형편인데도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엄마에게 달려들다니 사람이 아니라 아기 같았습니다. 집을 팔아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같이 살자고 하니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새 사람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할 텐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직장도 탄탄한 곳에 다니고 해서 형편이 나은 데다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있고 해서 우리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마당이 딸린 조그만 단독 한 채를 얻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꺼리는 데다가 마당 한쪽에 꽃도 심고 채소도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집이라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은 서로 만나는 일이 소원해졌습니다. 풍문에 들으니 큰오빠는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경마장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작은 오빠들에게 들리지 않을 일이 없었을 테고 우리 형제는 정말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주려고 엄마에게 들리면 미안했던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무래도 너를 낳기를 잘한 것 같다.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떡할 뻔했니?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우리 오남매를 잘 키웠고 큰오빠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아요. 이젠 자식들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즐기고 살아요. 너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저승에서 내 아버지가 삐친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아빠 같은 남자는 없더라. 엄마 둘러보기는 했구나. 너는 별소리를 다 한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작년 가을에 친구들과 설악산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뭐 하시는 분인데요? 교사로 정년하고 지금은 카페 하는 분인데 부인과는 사별했다더라. 나하고 동갑이야. 엄마, 이번 한갑 때 초대해요.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잘 말해 놓을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홀로 집에서 지내면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긴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시더라. 엄마는 나 이외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 일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식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서서 오빠와 새언니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대체로 수긍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약간 무리였지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려 엄마 지인들과 여고동창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중후하고도 멋졌습니다. 무난하게 우리 형제들과 어울렸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고 하는구나. 며칠 후 제가 형제들을 주말에 오라고 하여 저녁 먹으면서 엄마의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큰 오빠를 포함한 모든 형제가 엄마의 재혼에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둘째 오빠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불쌍한 아버진 어쩌라고. 엄마, 그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요. 엄마, 우리 자식만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형은 장남이 돼서는 집 한 돈은 다 가지고 가더니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 새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 재산은 어쩔 건데요?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불같이 화가 나서 오빠들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부었고 그런 날을 엄마가 막으셨습니다. 그만하자. 내가 생각이 짧았다. 없었던 일로 하마. 하지만 형제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졌고 결국 이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다가 물이 얼까 싶어서 마당에 있는 수돗물을 틀어놓으러 가셨다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뒤늦게 쓰러진 엄마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 엄마 옆에 자식들이 매일 면회 시간에 가서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마의 병세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슬슬 자기 볼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 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엄마의 남자친구뿐이었습니다.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 옆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는데 엄마의 남자친구는 엄마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지국밥. 그것도 먹으러 갑시다. 어느 날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하셔야 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셔갈 건지를 정해줘야 차로 모셔다 드린다는 말에 모두 대답을 못했습니다. 큰올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 어머니를 집에 모실 수가 없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맞벌이라 안 된다고.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오가더니 오빠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신 거나 마찬가지니 계속 모시면 안 될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하니 나도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에서 오랜 기간 병치레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줄은 알지만 직장과 병간호를 겸할 수는 없으니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모로부터 온갖 혜택은 다 받다가 막상 일이 터지니 나 몰라라 하는 남자들에게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으로 오신 엄마 남자친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박 여사와 재혼을 말했을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텐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 갈게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라도 제게는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지금 하는 일을 정리하고 24시간 여사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결국 엄마는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엄마의 이뻤던 모습만 보다가 먼저 간 아버지는 있고 엄마의 추하고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남자친구만 기억하다가 가세요. 오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엄마. 사랑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하다가 가니 그것도 엄마 복이에요. 67세 우리 엄마는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오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우리 오남매 만날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쿨 극장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